다음에는 저 기념사업회 11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벌써 몇 년이 훅 지나갔습니다만은 신처식 회장께서 나오셔서 추모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제11대 회장 신철식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5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님의 추모식이 그 어느 해보다도 엄숙하고 장대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방역 차질로 이렇게 유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거행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고인께서 크게 기꺼워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웅크탄, 즉 UN 무역개발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1964년에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웅크타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 사례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편입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국제무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1948년 건국 이래 수많은 순국 선열의 피땀이 어려 있지만 그중 1등 고문은 누가 뭐래도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국제 정세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만으로도 후왕보다 마땅할 것입니다. 당시 2차 대전 종식 후에 아시아에서 새로이 독립했던 50여 개국 중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그것도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 역사가 체제와 이념 전쟁이 이미 결판이 났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노라는 것 허황되고도 한물간 이념 대립 시대의 유행가 가사 같은 정말 유치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럴 데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한물간 좌파 이념과 포퓰리즘으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으며 재정은 빚더미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자유동맹의 안전장치가 해체되고 맹목적인 북한 전제군주 김정은 아랍이 신중을 넘어선 종중으로 모시는 굴욕적인 상황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국민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멀었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오늘날의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이를 수호하기 위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말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근 역사논쟁이 용서를 치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갖고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청문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저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고문이신 그리고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서울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인호 박사님의 중거사가 있겠습니다. 우남이 1898년 3월 5일 우남이 1898년 3월 5일 23세 약간의 고목가를 잊겠습니다. 슬프다 저나무 다 늙었네 병들도 썩어서 반만 섰네 신약한 비바람 이리저리 피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밑에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내 처자 내 몸은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 의지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우리만 붓 박혀 반근되면 세 가지 세잎이 다시 영화 봄되면 당근이 자란 후 풍우 불어에 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점임을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넘어지게 하니 원망을 재촉하여 어찌하고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건국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으며 어리석은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문함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충호의 말씀에 앞서 우리말 최초의 현대시 고목가를 읽은 것은 이 나라가 지금 또다시 고목가에서 남이 걱정하셨던 것과 비슷한 위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70평생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드디어 독립국의 대통령이 되신 우남의 비범한 노력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의 훌륭한 헌법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제적 인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북한군의 김남측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비극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렸던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돋움했고 정치민주화에도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한 우리들은 독립국가 건립과 수호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독립정신이 어떤 것이었고 자유수호의 조건으로 왜 반공이 필수였던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4.19 학생봉기가 우남이 심어놓은 민주주의 정신의 싹시 자라나 주인의식을 갖게 된 국민이 불의를 보고 분연히 일어난 의거였으며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장사를 아끼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무시하고 체제정복을 의미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구 들먹여 역사를 왜곡했고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건국의 아버지를 독재자 심지어는 친일파로까지 매도하는 적들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동유럽과 북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민족 전체가 희대의 독재자 스탈린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일제 횡포에서 벗어나는 일에 못지않게 어렵고 긴박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마치 우남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족의 반을 저버리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한 듯 비방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남이 마치 반역자라도 되는 듯 심히 매도당하는 가운데 잘나가던 이 나라의 역사가 뒤집히고 국정이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손에서 놀아나며 국가의 기본이 전방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일자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새로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정치적 안목과 정략에서 당대의 세계 지도자들 처칠, 트루만, 스탈린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허약하여 나라까지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였을 뿐 다른 어떤 세력 기반도 없었던 그가 전 세계 공산권의 수괴였을 뿐 아니라 2차 대전의 전승 영웅이었던 스탈린의 권위에 맞서 대한민국 독립을 쟁취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민족의 자주 독립을 향한 우남의 열정과 탁월한 판단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남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인정과 효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감수성 깊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의 학문과 문화의 정수를 모두 전수한 석학이었고 감옥살이도 경험해본 혁명가였으며 또한 시인이요 서예가였습니다. 오랜 국제활동 덕분에 영어를 우리말 못지않게 우아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지만 80이 넘어서도 아름다운 한시를 즐겨 썼고 기독교적 사랑과 정직에 기초한 민주국가를 세울 것을 주창하면서도 불교 사찰을 방문하면 정서적 안위를 느낀다고 토로하시는 한국의 아들이셨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꾼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큰 인물이요 인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함께 치른 벤 플리트 장군으로부터는 자기 몸무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가치를 지닌 한국의 애국자라는 찬사를 미국 상원에서 들으셨고 메가더 장군으로부터는 한국보다 더 큰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으셨지만 어리석은 우리 후손들은 무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분의 인격과 정신 능력을 통틀어 능멸하다시피 하는 국민적 자해 행위를 하다가 드디어는 오늘의 이 국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남의 독립정신을 다시 찾고 민족의 부흥을 위한 그분의 지혜와 불굴의 의지만 답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이 우남에게 사죄하고 보답하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남는 길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남께서 지으신 한시 몇 편을 번역판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추모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문 원본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성 감옥 수감 시절 1899년 1904년 사이 즉 30이 되시기 전에 쓴 시 백호 8조시의 화답함이라는 시입니다. 정치는 우선 외교를 돈독히 함에 있는데 일일랑 마땅히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고립되면 국가의 존립이 염려되니 백성을 자유의 몸으로 따르도록 힘써야. 법의 허위는 뒤가 두려우니 옛 것도 하자가 없이 선을 쫓아 미래를 다룰진데 새로운 것 싫어 말 것.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고 양병은 오직 전쟁을 억제함에 있을 뿐이라네요. 다음은 6.25 전쟁 중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쓰신 전쟁 중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한반도 산하는 화약 연기로 자욱하고 중공의 깃발 서양배의 돛으로 봄하늘 가리어 모두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 모두 굶주리고 떠도는 사람들. 도시는 폐허가 되고 옛 벽만 남고 산마을 불사른 땅 새로이 밭 일구어 전쟁은 못지않아도 봄바람은 불어오고 싸움이 끝난 진지가에 새풀두루 돋아난다. 그 다음 생일유감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56년 이 봄에 81살 생일을 맞이해 지난 일을 헤아리니 만감이 새로워 동창의 친구들 뿔뿔이 흩어져가 이역의 산천이 꿈에 자주 들어온다. 이해부터 해동은 우리나라 땅이건만 지금 북녘은 중공군의 짓밟혀 시와 문장으로 다투어 축하하고 칭송하지만 헛된 일은 부끄럽군 세상 앞에서. 우남처럼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지도자를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